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졌죠.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은 7월에 원서 접수하고 대부분 8월 말이나 9월 초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시험 이후에 최종적인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이 대부분 다 마무리되어질 거고요. 지금쯤 아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재외국민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22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지원 경쟁률과 그 다음에 2023학년도의 전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간단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의 특징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제일 먼저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체적인 전형에 대한 설명,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예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학과 이렇게 세 개씩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는 전형적 특징이 세 가지의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두 번째 대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죠. 지필고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자연계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고 인문계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죠. 면접 100%이거나 아니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학교들인데 2022학년도에서는 국민대학교가 지필고사 전형을 실시하다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전형을 바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부 학교들 서울여대와 한국외대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전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관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면접고사 전형으로 세 개로 전형이 구분화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지필고사 전형들이 조금 더 축소되어지고 서류평가 전형이 확대되어지는 흐름에 있는 것은 맞죠. 하지만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재외국민 전형을 갖추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과정을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고 난 다음에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다시 말하면 서류나 지필로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또는 성적이 조금 부진해서 고등학교 때의 성적과 면접고사 전형을 대학을 가야 되는 학생들로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과 또 지원하는 학생들의 외국에서의 이주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전형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면접고사 전형 세 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은 맞고 단 2022, 2023학년도에 흐름으로 왔었을 때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강대, 중앙대, 국민대, 서울여대, 고려대, 세종 이 학교들은 서류평가 전형이죠.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전형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을 보는 학교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올해 주목할 점들은 지필고사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지는 학교 중에 하나인 이화여대와 한국외대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빠져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필고사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를 시험을 보는 학교, 그 다음에 국어 시험만 보는 학교, 그 다음에 영어와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문과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고 경희대, 건국대, 공국대, 숭령여대나 숭실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 간호학과가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봅니다. 자연계에서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가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게 되고 한국항공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수학 시험만을 봅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시험을 보는 경우가 세종대는 영어 시험만을 보게 되고 숭실대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봅니다. 또 그리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생들이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자, 외국에서 재외국민 전형의 자격 조건을 갖추긴 했는데 학교 성적 GPA가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다. 또는 표준학력 지표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면접고사 전형의 일부 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해당되는 학교들이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카톨릭대, 인천대, 충북대, 경북대, 충남대, 한성대, 제주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리평가 플러스 면접을 같이 실시하는 학교들 가천대나 차이과대학이나 경기대, 연세대, 미래, 한동대, 부산대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는 대부분 서류평가 중심의 대학들 또는 지필고사에서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 쪽으로 대부분 포진되어져 있는데 서류평가의 대학들은 종전까지는 상위권 대학들만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죠. 다시 말하면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서울대는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정도까지의 선택 범위였는데 올해부터 국민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선택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필고사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죠. 대신 지필고사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그만큼 지필고사의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의 합격 가능성, 상위권 대학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편으로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고교과정 해외 입사 전형의 2022학년도, 2021, 2020학년도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지원 인원 경쟁률을 보면 3년 특례 전형은 정원의 2%로 정원이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어요. 3년 특례 전형의 모집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국내 수시와 정시 입시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고 경쟁률이 하락하니까 대학 입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은 모집 인원 자체가 2%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또는 상위권 학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은 전년도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입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재외국민의 모집 인원을 조금 더 늘리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까지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가장 많이 상승된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가 종전에 7.47대 1의 경쟁률에서 11.76대 1로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물론 이건 전체 경쟁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학과별 경쟁률이나 인문계냐 자연계냐 경쟁률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전체 경쟁률을 봤었을 때 한양대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이 되어졌다 볼 수 있고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죠. 특히 서강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대학 자체가 중간에 끼어져 있는 학교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거쳐가는 누구나 경쟁 지원하는 학생들의 서강대는 반드시 원서 지원을 거쳐가는 대학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고요. 전년도에도 11대 1, 그 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11.68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꾸준하게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3.73대 1에서 올해는 3.77대 1이고 여대라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2023학년도에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종전에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쓰게 되어지면 6개 지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가 붙게 되어지면 결국 원서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학교들, 다시 말하면 서강대 같은 경우나 한양대의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2023학년도에 달라지는 입시에서 조금 더 원서 지원에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학교,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건국대, 동국대 이 아래까지 인하대까지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죠. 지필고사 실시하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보다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필고사에서 최상위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다시 말하면 경희대나 건국대나 이화여대, 동국대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건국대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7.82대 1, 그리고 2022학년도에 8.67대 1이죠. 아마도 2023학년도에도 건국대의 경쟁률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화여대가 빠지면서 어찌 보면 건국대나 경희대의 선호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외대도 빠졌기 때문에 건국대의 경쟁률은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동국대는 8.20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숭룡여대, 세종대, 숭실대, 국민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부분 경쟁률이 4대 1이나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고, 특히 경쟁률이 많이 오른 대학은 아주대 같은 데는 전년도에는 5.54대 1에서 경쟁률이 7.70대 1로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광운대, 서울여대, 가천대, 가톨릭대, 명지대, 삼명대, 경희대는 서류 면접 전형의 대학들 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에요. 경쟁률을 보시면 대부분 4대 1,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 3년 특례 전형, 재외국민 전형에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되게 크다는 거죠. 대학 가기는 어려운데 학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또 상위권 학과를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 그리고 지필고사에서도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6개 하시게 되어질 때 최소한 2개나 3개 정도를 적정 안정 지원하시면서 3개 정도를 상향 지원의 기회를 삼으시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원서를 지원하실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큰 편이 아니다, 경쟁력이 아주 우수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면접고사의 대학들을 일부 원서를 쓰시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나 지필고사의 대학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여대 같은 데는 경쟁률이 2.13대 1이고 가천대는 전년도에는 3.51대 1에서 경쟁률이 3.24, 가톨릭대학교 3.38, 명지대학교 2.79, 상명대 2.40, 경기대학교 2.07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또는 지필고사의 상위권 대학들과는 경쟁률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죠. 아까 봤었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나 아니면 지필고사의 대학들이 대부분 6대1, 7대1, 8대1, 높은 데는 11대1의 경쟁률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접고사의 대학들의 경쟁률은 대부분 1대 1이나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이 조금 대학 가기가 수월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재외국민 전형이 대학을 가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면접고사 전형의 일부 대학일 뿐이에요. 또 면접고사 전형에서도 가천대나 광운대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합격하기가. 면접도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 성적도 매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3년 특례 전형의 의과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아지죠. 2022학년도 국내 수시와 정시에서 약학대학 선발이 이루어졌어요. 모집 인원이 37개 대학에 한 1,700명 정도 되니까 1,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아주 많은 모집 인원인데, 재외국민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한 대학당 1명, 2명, 3명밖에 되지 않고, 또 약대에서 선발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지만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고사 전형의 일부 대학, 하지만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을 가려고 하거나 또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높여서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사실 많은 준비와 경쟁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의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명이고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 있죠. 1단계 서류평가,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있고 가톨릭대학교 3명, 성균관대학교 2명, 고려대학교 1명, 한양대학교 1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중앙대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반영하면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의대 면접이 국내 수시 전형에서는 대부분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지성 면접,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직접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상황 지시 면접을 대부분 실시하는데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들은 인성 면접과 지성 면접을 병행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과 이해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학년이신 분들이거나 11학년이신 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면접이 요구하는 것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과정을 학습을 좀 더 충실하게 진행을 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필고사로 해서 선발을 한 학교는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가 지필고사를 봐요. 그 전에는 한양대학교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같은 학교가 지필고사를 실시했었죠. 그렇죠? 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영어와 수일 지필고사를 보고 나머지 대학들은 지필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서류가 약해. 서류라고 얘기한다면 학교의 GPA 성적이나 토플 성적이나 IB 성적이나 SAT 점수나 AP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학교가 유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필고사가 아니라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유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면접고사. 아무래도 면접고사의 비중이 커지면 서류평가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보통 면접의 비중이 큰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미래나 순천향대 인제대 그 다음에 건양대 대구카톨릭대 카톨릭 관동대 같은 학교들은 면접의 비중이 비교적 큰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을지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성적 20% 플러스 면접 80%인데 영어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던 학교들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였죠. 그런데 충남대, 충북대가 2022학년도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류는 아주 우수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영어 성적이 되게 우수해. 토플 IBT가 성적이 최소한 117점, 118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 영어 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을지대학교에 지원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예과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예과의 경쟁률을 보면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까지를 보면 경쟁률이 가장 높은 구간은 인하대학교가 35대 1이죠. 한 명을 뽑는데 35명이 모였고 아주대학교는 전년도에는 18대 1, 올해는 25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지필고사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좁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지필고사를 통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대학이 인하대나 아주대나 고려대, 그 다음에 한양대까지 포함이 되어졌다면 사실상 의대에서는 인하대, 아주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의 강점인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필고사의 강점이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필고사로 의대를 갈 수 있는 폭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죠.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인하대, 아주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100점을 맞아야만 합격했다면 만약에 2023학년도가 되어진다면 거기서 한두 개 정도를 틀려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뽑는 대학과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준비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준비하는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경쟁력이 다운되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부터 시작해서 충북대까지를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 의대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대학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 많이 몰리죠. 서류평가 전형에서 약간 중간 정도에 껴있는 학교들은 상위권 학생들도 원서를 쓰게 되고 하위권 학생들도 원서를 쓰다 보니까 원서 지원에 접점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가천대학교네요.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15대 1이었지만 올해는 31대 1. 한 명 뽑는데 31대 1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데는 건양대학교는 약 14대 1 정도 되고 동국대 경주는 약 11.50대 1의 경쟁률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는 23대 1 경쟁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의대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의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한 20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의 경쟁률이 약 7대 1, 8대 1. 그 다음에 지필고사로 가게 되어지면 4, 5대 1. 거기서 면접으로 가게 되어지면 2대 1, 3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 입시가 점점 어려워지고 대학 가기는 힘들어지지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선호도는 의학계열, 그 다음에 서류평가의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상을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난 의대 가고 싶어, 약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를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겠죠. 모든 분들의 관심과 희망이 상위권 대학에 몰려있다 보니 결국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아셔야 되고 이번에 방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학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렇죠? 아직 이제 입시 결과는 전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 약대의 경쟁률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자, 올해 약대를 선발했었던 학교는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우석대까지 대학들이 선발했고 성균관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약대 선발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3년 특례 전형에 약대 선발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자, 전형 특징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게 되고 여기서의 서류는 학교 GPA 성적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GPA 성적은 해당 나라, 해당 지역, 해당 학교에서나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 평가 중요한 건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죠. 전 세계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나 SAT나 AP나 ACT나 이런 성적들의 지표 또는 공인어학 성적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서류평가 전형의 준비가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나라들마다 차이가 있고 또 같은 나라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동일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환경에 따라서 준비 여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나라나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평가 전형의 준비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찍부터 어떻게 지필고사 준비에 몰입하시는 게 좋겠죠. 또 지필고사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 맞춰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고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30%를 반영하고 중앙대학교는 의대와 동일하게 2단계에서 심층면접, 지성면접 40%를 반영합니다.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 10배수고요. 면접평가 50% 반영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은 서류평가 70%에 면접 30%, 인제대학교는 면접 100%, 대구카톨릭대학교 면접 80%. 그 다음에 우석대 같은 경우는 약대 중에서 좀 다른 전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어, 생물, 그 다음에 화학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의학기원의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면접, 인성 면접이나 지성 면접에 타겟을 둬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 의대를 쓰시면서 약대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대표적으로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성 면접이 반영이 되는 학교가 우석대라든가 인제대 같은데 대구 가톨릭대 또는 중앙대학교 지성 면접이 그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방학을 통해서 의대를 가시려고 목표하시는 분들은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약대 경쟁률을 보면 2022학년도에 연세대학교는 한 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해서 12대 1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한 명 선발에 20명이 지원해서 20대 1. 가천대학교는 18명이 지원했군요. 18대 1이고요. 고려대 세종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렸죠. 모집 인원도 많다 보니까 3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서 16대 1이고요. 인제대학교는 2명 모집에 24명이 지원해서 12대 1.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5명을 선발하고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그 다음에 우석대는 4명 모집에 29명이 지원해서 7.2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대가 의대보다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까지 발표되어진 내용을 발표해서 2022학년도 지원 경쟁률과 2023학년도에 달라지는 전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외국민은 이제 시행계획으로 2023학년도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한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4월 정도 되어지면 실제 모집 인원 또는 전형 방식 또는 어떤 대학에서 의대를 선발하지 않다가 의대를 선발한다든가 약대 선발 인원이 늘었다든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는 얘기는 자, 요번에 이제 방학을 통해서 자, 물론 이제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학사 일정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국내에 지금 방학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하이퍼리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의학계열 겨울방학 특강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윈터스쿨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학생 1대1 맞춤 수업으로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당장 만약에 현재 12학년이신 분들 내년 7월에 원서를 썬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현재 학력 지표, 우수성, 경쟁력 등을 판단해서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또 지금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컨설팅을 필요로 합니다. 자, 먼저 윈터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윈터스쿨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지필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해요. 자연계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과 영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이라면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볼 거고요. 또는 그 중에서 자연계 의미에서 의학 계열의 희망을 하고 계시다 라고 하시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수업을 윈터스쿨 동안 진행하게 되어지고 아침에 9시에 와서 저녁에 9시 정도까지 여기서 개별 학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관리를 병행하도록 할 겁니다. 현재 국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요번에 입시에서 아깝게 실패를 해서 재수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 윈터스쿨의 대상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학원에서 학습 관리를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생 1대1 맞춤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에 오셔서 필요로 하는 수업만 1대1 클리닉 형태로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해외에 계시는 분들 자, 내가 현재 중국에 있다 또는 뭐 브라질에 있다 싱가포르에 있다 홍콩에 있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종전처럼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리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재외국민 특례 수업을 하는 전문 선생님들하고 줌을 이용을 해서 직접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방학 기간 동안에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수업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 선생님과 직접 줌을 이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시 컨설팅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학년이든 11학년이든 대부분 이 특례라는 입시 자체가 결과 중심의 입시가 아니라 과정이죠. 과정. 수능처럼 마지막에 수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가 입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10학년, 11학년, 12학년 그 기간 동안에 준비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점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전교육과정 해외 수작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후기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2022학년도 후기 원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입시 컨설팅 받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하나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전보다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이유들은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라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에 쏠림 영상과 희망이 대부분 집중이 되다 보니까 면접고사의 일부 대학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데 비해서 의대나 약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 다음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 쪽으로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처한 어려운 점은 결국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류평가에 대한 스펙을 쌓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에 대비를 충실하기가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이 우리가 처하지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분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지금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위트스쿨, 또 국어, 수학,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1:1 맞춤형 수업, 그리고 입시 컨설팅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를 전화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